안녕하십니까. 저는 온종합병원 신장내과 과장 김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말씀이 너무 과찬이셔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콩팥, 신장. 그러니까 정말 그 실제로 이렇게 배 수술을 들어가 보면 콩이나 팥처럼 정말 생겼거든요. 그 콩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몸에 각각 두 개의 콩팥을 가지고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내용을 전해드려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저한테 주로 찾아오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오늘 나눌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첫 번째로 할 이야기는 혈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단백뇨. 세 번째로는 몸이 붓는 부종. 네 번째로는 콩팥이 나빠지는 건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급성 신부전과 만성 신부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당뇨병이랑 고혈압이 굉장히 많은데 이 병들이 결국은 나중에 합병증으로 오는 것이 신장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혈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혈뇨는 그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방금 여러분 너무 활기차게 운동하셨잖아요. 그게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방광염이나 신우신염 같은 거 있으실 때도 혈뇨가 나오실 수 있고, 그리고 어디 부딪혀서 다치거나 하셔도 혈뇨가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요로결석, 오줌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길 어딘가에 돌이 만들어져서 혈뇨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45세 이상이 되면 모든 이제 그 암의 발생이 증가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콩팥이나 소변이 나오는 길, 방광이나 이런 곳에 암이 생겨서 혈뇨가 또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결국 동맥경화가 생겨서 항응고제, 아스피린이나 이런 걸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이제 출혈을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또 혈뇨가 나올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콩팥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혈뇨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혈뇨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뭐 눈으로 소변을 봤을 때 뻘겋게 나오면 이건 혈뇨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유관적 혈뇨라고 하고, 사실은 그냥 소변을 봤을 때 혈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소변 검사를 했을 때 혈뇨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검사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경우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 보는 그 렌즈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봤을 때 보이는 거를 현미경적 혈뇨라고 크게 나누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냥 멀쩡한 소변인데 검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혈뇨는 아까 막 과격한 운동을 해도 나올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게 여러 번 검사를 했는데 계속 혈뇨가 나오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혈뇨가 나오면 이제 보통은 신장내과나 비뇨기과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소변 검사를 하게 되고, 이제 혹시 요로결석이 참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엑스레이를 찍고, 그리고 혹시나 이런 암이 의심된다 이러면은 저희가 CT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혈액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혹시 다른 병이 있는 건 아닌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다음은 그래서 그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요로결석이 있으면 그 돌을 깨는 거를 비뇨기과에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 많은 경우가 방광염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적절하게 항생제 치료를 하면 되고,
방금 이제 암의 경우도 이제 45세가 넘으면 많아지니까 특히 남자분들이 혈뇨가 나오는 경우에 이제 요로결석이 없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암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단백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에서 자꾸 거품이 생긴다 하면서 저희과에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단백뇨는 유명한 증상은 거품입니다. 거품. 그런데 실제로 검사를 해봤을 때 한 반은 단백뇨가 있으시고 반은 또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소변을 봤을 때 낙차가 있으니까 그 낙차 때문에 생기는 거품, 그리고 요즘은 변기 깨끗하게 씻는다고 세제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긴 거품도 병으로 생각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는 이제 검사를 해보면 아니까 궁금하시면 오셔서 검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백뇨가 양이 많아지면 이제 붓기 시작합니다, 몸이.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살아보셨으면 예전에 병원도 별로 발달 안 돼 있고 할 때 막 봄이나 이럴 때 막 몸이 부어서 돌아가셨던 분들 중에서 많은 경우는 아마 콩팥에 단백뇨가 있거나 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백뇨도 원인이 다양한데 방금처럼 운동을 심하게 하셔도 나올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그다음에 고열이 나도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한테서는 활동을 많이 할 때 단백뇨가 나오고 잘 때는 또 안 나오기도 해서 이거는 병이 아니어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진단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 심장이 안 좋거나 해도 단백뇨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실제로는 콩팥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단백뇨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건 당뇨병에 의해서 합병증이 생겼을 때 단백뇨가 나오는 걸로 유명한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원래 원칙은 1년에 한 번씩은 내가 단백뇨가 있나 없나를 검사를 하셔서 단백뇨가 나오면 단백뇨 양을 줄일 수 있게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콩팥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단백뇨는 없지만 소변에 거품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반 소변 검사로는 알 수 없는 암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특수 소변 검사를 해서 암을 진단하게 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소변을 받았을 때 저렇게 거품이 보이는 경우 단백뇨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뇨는 반드시 그 단백뇨가 있다는 거를 저희가 소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원인을 반드시 찾아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만약에 단백뇨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원인이 있다면 이거를 방치를 하면은 한 적은 양으로 시작했을 때는 10년 안에 신부전이 와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세 번째는 이제 몸이 붓는 부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도 제가 부종 환자를 지금 외래에서 2분을 보고 왔는데, 주로 발등이 붓는다, 다리가 붓는다, 눈두덩이가 붓는다 이러면서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부종은 온몸이 붓는 부종이랑 어디 다리도 오른쪽만 붓거나 왼쪽만 붓거나 팔도 한쪽만 붓거나 이런 부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콩팥이 나빠서 붓는 부종 같은 경우는 거의 양쪽이 비슷하게 붓게 되고요. 어느 한쪽만 붓는 경우는 사실은 전신 질환에 의해서 생긴다기보다는 그 부분에 국소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오른쪽 다리면 오른쪽 다리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생길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종의 원인은 굉장히 유명한 병은 5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나쁜 경우, 두 번째는 간이 나쁜 경우, 세 번째는 콩팥이 나쁜 경우, 네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5번째는 빈혈이 있는 경우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몸이 붓는다고 오시면 이 5가지 검사를 저희가 진행하게 되고, 만약에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드시는 약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드시는 약 때문에 붓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한 약은 진통소염제,
그리고 고혈압약의 일부가 부으실 수 있고요. 당뇨약의 일부가 또 부으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건강보조식품도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이 없는 거를 저희가 이제 파악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약물을 조사를 다 해가지고 약물 중에서 부을 수 있는 그 약을 끊고 이거를 진행하게 되고요. 사실 예전에는 영양 부족 때문에도 많이 부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영양 부족 때문에 붓는 분은 그렇게 흔치는 않으세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제가 지금 제외했거든요. 그리고 한 중년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호르몬 이상 때문에도 많이 붓기는 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만약에 심장이나 콩팥이나 간이나 이런 쪽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눌렀을 때 들어갔다가 이게 푹 들어간 게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저럴 때는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약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통소염제, 고혈압약의 일부, 당뇨약의 일부, 그리고 호르몬제 같은 경우가 부을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번에는 급성신부전과 만성신부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게 노화가, 내 마음은 아직 30대지만 몸은 자꾸 노화가 진행돼서 겉으로만 노화가 진행되지 않고 안에 있는 내장기관도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이 약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을 이제는 약을 먹고 콩팥이 망가진다거나 아니면은 CT 같은 걸 찍을 때 조영제를 쓰는데 그것 때문에 망가진다거나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항상 유념해 두고 이제 조심해서 약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 콩팥을 보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그 국가에서 이제 해마다 건강검진도 하게 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콩팥 기능을 알고 있으시면 이런 검사를 하거나 약을 처방할 때 좀 조심스럽게 할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본인의 기본 상태를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건 그냥 짧게 넘어가고요.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신의 콩팥 기능을 평소에 좀 알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좀 예방도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제가 이제 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당뇨병이랑 고혈압과 관계된 신장 질환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혈압이라는 게 결국은 혈관의 압이 높기 때문에 그걸 고혈압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당뇨병은 혈당이 높잖아요. 피의 당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혈관이랑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몸에 피가 안 가는 곳은 머리카락, 손발톱, 치아밖에 없는데 이것 또한 피가 가야지 이게 유지가 되죠. 자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몸에 피가 안 가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면 결국 피가 가는 모든 곳에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콩팥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유명한 혈관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걸러서 그러니까 콩팥이 망가지면 요독이 쌓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줌으로 독을 내보내는데 이게 이제 피를 걸러서 하는 거다 보니까 콩팥 자체가 혈관 덩어리예요. 근데 이 혈관이 큰 혈관이 아니고 미세 혈관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합병증이 나타나는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이나 고혈압으로 인해서 말기 신부전이 오셔서 투석을 하는 환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 투석하는 환자의 95% 정도는 당뇨병이나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 때문에 신장이 망가져서 말기 신부전이 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근데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이게 낫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이렇게 배우던 저희 교수님은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장이나 간은 망가지면, 폐는 망가지면 이식밖에 없지만 콩팥은 망가지면 이식을 할 수도 있고 투석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나마 낫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투석도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당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콩팥이 나빠지는 신호가 단백뇨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뇨가 나올 때 얼른 알아내서 콩팥이 나빠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단백뇨 양이 늘지 않게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20년 전에는 사실 단백뇨를 줄일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20년 전에 우연히 어떤 고혈압약을 새로 개발했는데 그걸 써보니까 단백뇨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뇨는, 그러니까 콩팥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를 걸러서 그 소변으로 내보내는 건데, 이 걸을 때 원래 단백질은 밖으로 못 나가게 거르거든요. 채처럼 생겨서. 근데 이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채의 구멍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콩팥이 결국 망가지는 거니까 단백뇨를 나오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약도 쓸 수가 있어요. 이제 약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더 나빠지게 하지 않는 게 저희 목표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 특히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혹시 단백뇨가 나오지는 않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서 나오고 있다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투석실은 아니지만 콩팥이 결국 망가지면은 투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일주일에 3번, 한 번 하실 때 4시간 정도 피를 걸러줘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잘 하십시오 라고 제가 지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한 번 더 클릭해주세요.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네네. 여자분들이 소변이 뿌옇게 나오는 경우는 많은 경우가 방광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증상이 막 자주 마렵고 아프고 그러지만 않으시면 그럴 때는 그냥 물을 좀 많이 드시고 잘 쉬시면 좋아지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